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문제죠. 기획부동산 직원도 고객이다라는 마인드로 그 사람들이 뭔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거기에 취업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발 좀 취업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KBS 출연 60분에 방송됐던 내용 중에 이 직원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그 언더커버로 취업을 해갖고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편집해서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모집하는 형태는 이거예요. 쉽게 뭐 부동산 경매, 공매 배우면서 돈 버실 분,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이제 광고를 하죠. 뭐 재테크 상담 매니저라고 하고 투자 전문가. 아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투자 전문가가 되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투자 전문가인데 월급도 줘요. 뭐 하루 일당 7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요. 17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16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가 또 이제 다른 이 피해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아침에 9시 반 10시 출근인데 그 정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당을 다 주고 조금 늦은 사람은 뭐 3만원 까고 뭐 오후에 온 사람은 뭐 아예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또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 7만원 용돈 벌자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갔다가 덜컥 피해자가 되는 거죠. 취업 사기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뭐가 된다? 딴 사람들 팔았으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두 가지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서 설계를 하고 직원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가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제 분양 대행을 하는 업체도 분명히 정상적인 업체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패턴이 적용된 그런 땅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자기가 혹시라도 그 업체에서 땅을 샀거나 그 주변 사람이 샀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권해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토지 등기를 띄워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공유지분하고 2배 이상의 폭리가 패턴이 적용이 돼 있으면 이거는 공유지분 폭리 판매 업체, 우리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판매 업체의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방송 내용을 보면 조회 때 텍스트 같은 거 주고 연습을 시켜요. 왜?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객은 누구다? 직원이 첫 번째 고객입니다. 그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뇌를 시키죠.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려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내 스스로 읽다 보면 외워야 되니까 세뇌가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좋은 거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실제로 좋아 보이는 거고 거기 딱 찌르죠. 사장님이 사셔야 이 땅을 자신 있게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에서 오래 버티려면 계약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충원, 사람을 데려와야 된대요. 뭐 다단계도 아니고 굳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이 우리 보험회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바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사람 오면 보험 가입했다가 사라지고 가입했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한단 말이죠.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도 보험의 영업 방식을 닮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충원을 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천에 있는 땅을 권했어요. 자, 일단 연천에 있는 땅 평당 38,000원짜리 땅이라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매출 10억을 올린 사람이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됐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뭐 유럽도 보내주고 차도 주고 벤츠 E클래스도 주고 C클래스도 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BMW 미니도 주고 아반떼도 준다 그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통해서 샀던 사람, 피해 회복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 사례를 봐서 나반리 34번지 땅에 투자했던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소개했던 구속됐던 그 땅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급했던 그 직원에 관련돼서 언급했던 토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연천군 땅을 사라고 했단 말이죠. 평당 얼마에? 38,000원 정도 사라고 했는데 직원들을 아까 할인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못해도 다른 일반 피해자들한테 4만원에서 6만원 사이 정도에서 이 땅을 팔았던 땅들을 찾았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방송이 2018년도에 방송이 됐잖아요. 11월 거의 말쯤에 방송이 됐으니까 그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전 2018년도 1월부터 10월 사이에 판매가가 4만원에서 6만원이었던 땅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 총 17개 토지가 나왔고요. 경기도 연천군 토지만 뽑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유자는 1994명입니다. 땅 필지는 17개인데요. 거기에 1900명,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있고 가장 많은 공유자가 278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딱 400% 정도에 떨어지는 토지가 있어요. 만원에 사서 4만원 정도에 파는 토지가 있는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대광리 아니면 옥산리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번지수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번지수 공개를 해서 올려놨어요.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7개 필지는 전부 다 제가 말한 두 가지 패턴, 공유자 2배 이상의 폭리가 전부 적용이 된 토지고요. 2018년부터 판매를 했고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다? 5년을 전부 다 넘겼습니다. 2018년도부터 팔았으니까. 자, 그 중에서 수익이 나서 이거를 판매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로또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확률이에요. 확률. 되는 사람 있다고요. 기획부동산소에 속아서 이 땅을 비싸게 못 팔 거라 상상을 했지만 있다 없다?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개발 불가능.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우리 화성에 가는 게 불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어려울 뿐이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뿐이지 가능은 하잖아요. 제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선거 유세해갖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 보기에 하하 미쳤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불가능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약 2,000명 정도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수익 실현으로 판매한 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2건. 비율로는 0.1%. 그 다음에 동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거는 4건 0.2%. 손절 손해보면서 파는 것도 2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 0.1%.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손해던 공유 지분으로 이 땅을 사갖고 팔았어. 돈으로 재매가 돼서 돈으로 환가한 분들은 총 8건 있었습니다. 8명. 비율로 보면 0.4%죠.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개발이 되던 개발이 되지 않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샀다? 투자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거잖아요. 이 땅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목적대로 팔리면 되는 거예요.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멋이 중요한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투자한 거니까 내가 산 금액 대비 비싸게만 팔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웃기게도 모든 세상은 확률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있더라. 우리는 아니지만 로또 1등 되는 사람 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또 1등 누가 될 수 있어? 야, 너 나 통해서 로또 사면 1등 될 수 있어. 이 말이랑 똑같다고요. 그게 사기라고 말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땅이 나빠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공개됐던 나반리 3사 얼마 전에 대규모로 60명 이상 합의제 통해서 환불됐던 그 토지 걔는 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그 토지는 2016년도에 10,000원에 매입을 해서 3, 4만 원 정도에 팔았고 2020년에 가격 업체가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죠. 업체가 바뀐 상태에서 6, 7만원 자체적으로 올려서 팔았던 땅입니다. 현재 공유자는 215명이 있고요. 수익하고 손해로 매매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같은 가격 동일가로 팔은 건이 6건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3%가 조금 안 되는 2.79%. 이 두 사례를 전부 다 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수익이 불가능한 확률을 보면 99.9%인 거죠. 여러분들 순금을 몇 프로라고 불러요? 99.99%, 99.9%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99%면 100%에 가까워서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무조건 없는 거니까 순금조차도 99.9%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익이 나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다? 99.9%. 순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0.1%의 확률을 갖고 수익이 날 거라고 하면서 이거를 파는 게 사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게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땅이 뭐 맹지라서 이 땅이 뭐라서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공유 지분자가 많은 상태에서 2배 이상의 폭리를 더해지게 되면 이 땅을 다시 되팔아서 수익이 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여서 팔았다는 걸 갖고서 제가 사기고 그게 투자 사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땅이 맹지이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뭐 했다?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딱 돌아와서 취업한 직원이 고객인 거예요. 첫 번째 직원. 그 직원이 속아줘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속여서 물건을 팔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중심만 잘 잡아도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취업을 했으면 내가 토지를 남한테 권할 거라면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우리 투자한 거 보면 못해도 몇천, 몇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땅을 소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땅, 아니면 자기가 먼저 사잖아요. 자기가 먼저 샀던 땅에 들어가고 주소 검색하셔갖고 공유자 몇 명 있고 시거래가 조회해갖고 거기 다 땅에 다 떠요. 제가 계속 올려놓잖아요. 들어가갖고 얼마야? 2배 이상 폭리가 돼 있네? 야, 나 속았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한 거네. 그럼 그때 과감히 때려치고 나오면 되잖아요. 일단 자기만 손해보고 나오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남까지 피해주는 거 문제라고요. 그거 알면서 계속하는 거 그게 사기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막 팔았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그 기획부동산 설계했던 쫀두들은 회사 폐업하려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팔았던 나와, 샀던 내 친구, 아니면 내 부모, 가족 이런 사람만 남아갖고 둘이 나한테 겁나 뭐라고 하겠죠. 파는 사람한테. 돈 누가 다 챙겼다? 판매하고 도망간 쫀주가 다 챙겼는데 난 10%밖에 안 먹었는데 나는 개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라고 처음에 알아보고 최소한 남한테 땅을 권할 거면 그 정도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난한 은퇴라고 하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은퇴가 많을 거라서 이런 식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뭔가 땅을 사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땅을 샀는데 그 다음에 할당을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말한 패턴 공유 지분하고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혹시라도 그 땅을 팔았다면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샀던 사람들한테 야, 내가 알아보니 이 땅이 그런 문제가 있는 나쁜 놈이었다. 나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니들과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다시 되팔아서 이 돈을 찾아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겠다. 같이 힘을 합치세요. 직원에서는 이 사람들만의 영업 방식과 증거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과 모아서 힘을 합쳐갖고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걸 냅두면 어떡해요. 자기 죄인 거 말하기 싫어 가면 냅둬버리면 회사 폐업해버리면 더 이상 소용도 없다고요. 아무튼 취업을 하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만 취업을 했다라면 알아보시라고요. 내 땅에 대해서 내가 산 땅, 내가 팔 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두 가지 패턴이 적용돼 있다. 어떤 패턴?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이 돼 있다면 절대 파셔도 안 되고 더 이상 거기에 근무하셔도 안 됩니다. 혹시
혹시라도 팔았다면 피해자들과 같이 힘을 합쳐갖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가만히 됩니다. 그리고 평생 본인은 직원으로 근무했던 분은 그 땅 하나 팔아놓고 엄청 시달립니다. 엄청. 안 걸려요. 안 걸려. 시달리다가. 여기 피해자분들도 스트레스 받아 안 걸리지만 욕먹고 이것 때문에 안 걸려. 죽습니다. 죽어. 왜 사기친 놈은 별도로 있는데 왜 이 판매한 사람하고 둘이서 왜 싸우다가 서로 안 걸리냐고요. 판매한 놈은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또 차리고 또 차리고 또 차려서 나라가 이 세금에도 문제가 엄청 많은 건데 그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뭐 무죄 양마들한테 뭐 더 이상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몇 마디 이렇게 소리 아닌 소리를 내봤습니다. 마무리하면 그런 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을 했다라면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했다라면 책임을 져서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긴가 민가 몰라? 연락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게요. 뭐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연락 주시면 이게 기획부동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주변 투자 사기 형태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복제 공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